여러분 교과서 지금 우리 108쪽 이모군란 함께 했습니다. 이모군란에서는 지금 이거 90군데가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의해 낮은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하층민들도 지금 일본의 개화 정책, 그리고 또 이제 쌀값이 올라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하층민들이랑 또 이제 그 90군대가 함께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었죠. 자, 이모군란으로 흥선대원군이 잠깐 권력을 잡았다가 그 명성황후 충주로 도망간 명성황후가 지금 군란을 진압해 주라면서 청이 군대 파병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청이 군대 파병을 요청해서 결국 청이 손쉽게 우리나라 90군대를 진압하고, 그리고 군란의 책임자로 흥선대원군을 잡아갔죠. 그래서 조선정부의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체결을 강요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청나라도 그 물과 육지에서 무역하겠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양무운동으로 이제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공장 물건 팔겠다 해서 우리나라 어디를 개항시켰다고요? 한강의 나루터, 양하진가, 그리고 여러분 서울 내부에 이제 사대문 안에, 이 사대문 안에 여러분 한성을 개방했어요. 우리나라 가장 노른자 땅을 개방시켜서 경제적 침투를 강화했습니다. 또 이 군대를 그대로 안 빼고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요. 이 군대를 누가 이끌고 왔다고 했어요? 예, 이완 스카이랑 3,000명 군인, 이 청군 3,000명이 그대로 주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컨설턴트로 누구 뒀어요? 마젠창이랑 멜렌도르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어요. 또 지금 일본은 그 호리모토 교관도 죽고요. 또 공사관이 이제 다 파괴된 것을 우리 조선 보고 배상해달라 해서 우리가 무슨 조약을 맺었다고요? 그 인천의 포구 제물포에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일본에게 스미마생 배상금을 지불하고, 또 일본 공사관이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지키겠다 하면서 공사관 호위를 위해서 일본군을 한성에 주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이모군란 진압하러 온 청나라 군대랑, 그리고 지금 공사관 호위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우리나라에서 아르르 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여기 여러분 이거 정답 뭐예요? 1번 위정 척사운동. 이게 여러분 서구열강 침략적 접근과 이게 60년대 여러분 양료들 그 병인 양료, 심양료 같은 거 조선정부의 개항이 70년대, 그리고 개화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거 이게 여러분 80년대. 그래서 80년대 이제 조선책략 유포로, 이거 유포로요 이제 반발해서 영남 만인소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만손에. 그리고 여러분 1882년에 90군데 군인과 도시 하층민이 여러분 82년 이모군란.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갑신정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김옥균이 몇 살에 22살에 과거급제했고, 박영효는 그 공주님과 결혼했어요. 또 그 서광범과 홍영식도 영의정을 지낸 이들의 후손. 여러분 영의정이 신하 중에서 제일 넘버1이에요. 그러면 조선의 왕 다음에 넘버2 바로 오늘날의 국무총리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이 조선에서 진짜 짱짱한 문벌 가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1884년에 이제 우정총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민씨 세력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정치적 변란을, 정치 변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까? 안 부러울 거 없는 그 조선의 문벌 가문 양반 자제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자,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우정총국에 불이 났죠. 이거 급진계화포가 일부러 지른 불이에요. 지금 우정총국은 우체사무를 총괄하는 곳인데 오늘날에 여러분 근대적 우편제도를 실시하는 본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본부 개국
축하연을 성대하게 당시 열었겠죠. 그래서 당시 개화 정책을 주도하던 여러 민씨 고관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또 그거 각국 사절들도 막 참석하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자, 이 본문 볼게요. 자, 여러분 진한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온건개화파, 그리고 또 무슨 개화파 있어요? 급진개화파. 자, 여러분 온건개화파는 누구를 본받아서? 청양부운동을 본받아서 뭐를 주장했다? 동도서기론. 여러분 청양부운동이 몸체는 뭘 하고? 중국 걸 몸체로 하고 뭐를 사용한다? 서양 기술을 사용하겠다. 근데 중체성이랑 똑같은 말이 여러분 지금 온건개화파의 주장인 동도서기론입니다. 도는 어디 거? 도는 동쪽 거. 기술은 어디 거? 서양 거. 그러니까 서양의 무기, 과학기술만 받아들이겠다. 도는 그대로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겠다가 온건개화파입니다. 이거에서 이런 온건개화파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청나라랑 친하죠. 그래서 친청파. 그리고 큰 나라를 섬기는 당이잖아요. 그래서 반대 당인 급진개화파가 4대 당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급진개화파는 아까 청나라 친청파가 있으니까 급진개화파는 당연히 어딜까요? 예, 친일파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자, 일본의 근대화 운동이 메이지유신을 본떠서 그래서 뭐를 내세웠다? 문명개화론을 내세웠어요. 그러면 문화를 개방하는 것이 곧 뭐다? 여러분 야만에서 문명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자가 바로 이 급진개화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화까지 서양식으로 다 바꾸자라는 거였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 이거 좀 어감이 그렇긴 한데 당시에는 여러분 일본이랑 친한 친일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나 제도까지 서양 걸 받아들이자. 자,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천황, 영국의 왕처럼 입헌군주제 실시를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뭐가 서 있다는 거예요? 헌법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의 군주.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뭐에 제한을 받는다? 예, 헌법을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천황이랑 영국의 왕이랑 다 그냥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잖아요. 총리가 실제로 정치를 하는 내각제죠. 그러면 여러분 입헌군주제는 당시의 왕이었던 고종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종이 싫어하는 부분. 자, 이걸 목표로 하였습니다. 자, 이 무렵 이제 조선 정부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개화파에 분화하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개화 정책 추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1876년 강화도 제국으로 개항하고요. 그리고 1881년 2년 이제 조미 수고 통상조약도 맺잖아요. 그리고 이모군란도 막 일어났죠. 조선 정부는 이 개화 정책을 이후에 추진하면서 자, 외교사절 왕래, 외교사절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1차, 2차 수신사.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갔죠. 많이 갔잖아요. 갈왕 써서 수신사 1차, 2차 수신사. 그리고 여러분 또 조사시찰단 몰래 보낸 거. 또 여러분 이제 청나라에 보낸 거. 특별히 선발해서 이공계들 보낸 거. 영선사. 그리고 여러분 공사 파견에 감사하는 사절단 미국에 고빙단 이런 거 보냈잖아요. 그래서 외교사절 왕래. 자, 또 자, 뭐 신설했다. 우리가 여러분 조일수호 통상조약 맺을 때 세계 항구 여러분 개항했잖아요. 부산, 원산, 인천. 자, 그리고 여러분 신규관청의 설립. 신규관청을 대표적으로 개화 업무를 다 맡아보는 통리, 기무, 아문 밑에 여러분 몇 개의 사가 있어요. 12사 이런 거 설립 등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까 또 신규관청에 뭐도 있어요. 영선사 파견에서 만든
이제 방열에서 만든 근대적 무기 공장인 기기창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 설립 등으로 이제 예산이 부족해졌어요. 자,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라는 돈 찍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당호전을 발행하자. 일당 5배인 돈을 발행하자. 그리고 또 누구를 시켜서 김옥균을 일본에 보내서 차관을 얻어오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제 정부니까 돈을 찍어내던가 아니면 일본에 보내서 일본에서 돈을 좀 빌려와서 나중에 갚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두 가지 방법. 돈이 없어서 당호전을 찍어내던가 아니면 일본에 돈 빌리러 가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거 마젠창이랑 함께 우리나라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러 청나라가 보낸 독일인 멜렌도르프예요. 멜렌도르프가 지금 우리나라 돈 없다. 우리 조선 돈이 없으니까 상평통보의 몇 배 가치가 되는 5배 가치가 되는 당호전. 당호전이 뭐예요, 여러분? 이 상평통보의 5배 가치가 되는 돈이에요. 당시 여러분 돈은요, 뭐 금화, 뭐 원화, 그리고 뭐 동전 이런 것처럼요, 금, 은, 동 이렇게 기금속으로 그 많은 가치의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이미 그 정도의 가치의 금속이기 때문에 그 돈의 시장 가치가 계속 유지됐거든요. 유지됐는데 그러면 상평통보도 그 구리,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걸로 만들어져 있는 상평통보의 몇 배? 여러분 5배인 당호전이라고 이걸 당호전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5배 가치의 돈이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구리가 5배로 쓰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5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뭐 2배, 많아야 3배 이렇게 쳐주지. 이거 여러분 5배의 구리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거 5배 가치의 돈으로 쓰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워낙 고액의 화폐가 돌아다니니까 물건값만 뛰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만 초래하고 경제 혼란이 온다라고 바로 여러분 우리의 22살의 가고급제한 김옥균이 반대했어요. 자, 김옥균이 반대하면서 김옥균은 일본이 우리 돈 빌려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선 빌려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경제 혼란도 없고. 그래서 고종이 그러면 둘 다 해보자. 당호전도 찍어내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돈도 빌려 오너라. 그래서 김옥균은 빌리러 갑니다. 자, 빌리러 갔지만 지금 누가 여러분 일본에서 빌려준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가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엄청 김옥균이 지금 난처해졌죠. 그래서 김옥균이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빈손으로 돌아가면 당시 친청파 집권 4대당 그리고 이런 민씨가 청나라에 그거 군대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온건 개화파의 민씨들이 많았고 얘가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권 4대당 친청파는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개하당 급진 개화파의 개혁안도 없어지고 조선은 영원히 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지금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제 정치적 변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라고 결심합니다. 자, 그래서 김옥균이 차관 교섭이 실패로 끝나면서 급진 개화파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갑신정변의 전개 보겠습니다. 자, 청은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자, 조선에 주둔한 군대의 절반을 철수했다. 이건 여러분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이 중국을 종주국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조선, 일본 또요 여기 베트남 이 베트남 이렇게 여러분 동아시아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청의 영향 아래 베트남도 있었는데 그 베트남에 지금 누가 공격하러 온 거예요? 베트남을 식민지로 프랑스가 노리고 온 겁니다. 프랑스가 노리고 와서 청나라가 지금 이제 막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왜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로 이렇게 노렸는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어디예요? 인도죠. 영국. 자, 이거 검은색으로 할게요. 영국.
굽네. 자,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잖아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인도는 중요한 영국 식민지여서 이 인도를 더 확실하게 식민지로 가지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이 미얀마도 영국이 식민지로 가져요. 영국. 자, 미얀마도 영국 식민지로 가지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서로 라이벌인 영국의 라이벌 프랑스가 이제 반대편에 베트남을, 자, 프랑스가 이 베트남을 우리가 식민지로 가져야지 하고 지금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베트남을 식민지로 이렇게 차지하러 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베트남의 뭐 호치민시 이런 데 가면 파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그런 도시 경관도 볼 수가 있고, 또 베트남에서 여러분 특산물로 막 뭐 많이 사와요. 커피 유명하잖아요. 베트남 커피, 콩카페 뭐 그리고 또 코코넛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커피가 왜 유명하냐면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사이에 있는 여러분 이 나라 있잖아. 이 나라가 태국이거든. 태국은요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뭐 DMZ처럼 이 태국은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은 나라가 안 망했어요. 식민지가 안 되고 태국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거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청은 지금 인도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가 되니까 이제 반대편 베트남을 프랑스가 노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종주권 행사하고 있던 청이 우리 베트남 건드는 거 안 돼 하고 프랑스랑 싸우려고 이제 군대를 뺍니다. 군대를 빼는데 싹싹 긁어모아서 군대를 뺐는데 그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위안스카이, 여러분 위안스카이가 발음은 위안스카이, 한자로는 뭐라고 했어요? 원세계, 동그라미 세계, 원세계가 이제 우리 이모군란 진압하러 3,000명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3,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몇 명이 되었을까요? 1,50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철수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 기회죠, 여러분. 1,500명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3,000명에 대하면 이게 어디예요? 그러자, 자, 급진개합파, 김옥균은 급진개합파로는 누구로부터 병력 지원을 약속받고, 일본으로부터. 일본이요, 부추겼죠. 일본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자, 그래서 기회는 지금이야 해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틈타서 이제 근대적 우편 사무를 하는 본부가 성대하게 문을 열었어요. 이 축하연을 틈타서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간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갑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갑이 이제 서기가 사로 끝난다고 했죠. 서양기력으로 사. 그래서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 갑신정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갑신정변 여러분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그래서 우정총국에서 정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밤 9시 이 정도 됐었대요. 여기서 이제 신나게 정부 고관들이랑 이제 외교사들도 막 잔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야, 자, 불 지르고 여기에 있는 온건계파, 그러니까 집권하고 있는 민씨들 많이 죽였습니다. 자, 죽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정총국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불이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갔어요? 이거 대조전으로 갔죠. 근데 대조전이 보시면 자, 밤 11시였어요. 밤 11시에 이제 누구한테 보고했다? 고종에게. 고종이랑 민비가 밤 11시에 지금 여러분 창덕궁이죠. 창덕궁에 대조전이란 정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잠을 자고 있는 민비랑 고종을 깨워서 자, 큰일 났습니다. 전하, 지금 온건기아파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어서 빨리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하면 했어요. 그러자 이제 고종이랑 민비가 헐레벌떡 이제 야밤에 어디로 옮기냐면 자, 김옥균의 인도를 받아서 경우궁으로 옮겨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고종이 경우궁으로 피신했죠. 그럼 김옥균이 무슨 의도로 김옥균 등 급진개합파는 무슨 의도로 고종을 경우궁으로 피신시켰냐면
여러분 지금 이 대조전이요. 어디에 있다고요? 창덕궁에 있습니다. 창덕궁 규모 보세요. 오, 이렇게 엄청 크죠? 이렇게 엄청 큰데 지금 경호궁은 얼마만 해요? 요만하죠. 그러면 여러분 적은 병력으로 이 창덕궁은 지키기 어렵지만은 경호궁은 규모가 작으니까 이제 좀 잘 지킬 수가 있다. 여기서 고종을 데리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경호궁 규모가 작은 경호궁으로 고종을 옮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종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자, 밤에 잠도 안 자고 자, 계속 이 계하당 정부 수립 이제 우리 급진 계하당이 정부를 열겠다 공포하고요. 또 새로운 정부의 중요 인사는 바로 우리다 하고 명단도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밤새서 회의를 해서요. 또 그 다음 날인 10월 19일 오전에 개혁 정강을 발표해요. 그 개혁 정강이 여러분 이겁니다. 자, 갑신정변 당시 발표된 개혁 정강. 자, 1조 보겠습니다. 자, 1조에 누구 돌아오게 하래요? 흥선대원 못 돌아오게 하고 청해 조공하는 허례 폐지한다. 여러분 흥선대원군 왜 잡아갔다고 했어요? 산채로. 그러니까 이모군란 주동자로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아빠니까 얘를 데리고 우리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나라가. 그래서 흥선대원군 돌아오게 하고 청해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청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문벌을 폐지해서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여러분 문벌은 자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은 이재용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재벌.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장군이 많은 전두환 같은 사람을 군벌. 그러면 가문이 좋은 사람 아까 여러분 그 22살이면 가급급제하고 또 공주랑 결혼하고 영의정이 후손이기도 한 이런 사람들 집안이 짱짱하죠. 집안이 짱짱하면 문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 이 바로 이 급진계합파 세력이었거든요. 조선이 이대로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사람들. 근데 얘네들이 문벌을 폐지하고 뭐를 제정하자?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이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자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지조법을 개혁해서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여러분 지조법은 조세, 땅에서 걷는 조세, 땅에서 걷는 세금. 당시 다 농사 지으니까 땅에서 걷는 세금이 가장 크죠. 지조법을 개혁해서 부정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뭐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그래서 땅에서 걷는 세금 제대로 운영해라. 그리고 9번째, 뭐를 협파한다? 보부상 관할 기관을 협파한다는데 자, 보부상. 여러분 옛날에는 그거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는 보상. 보따리 장수가 보상이에요. 보상. 그리고 엄청 무거운 것도 뭐 옹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짐을 져야 되죠. 그래서 지게에 지는 부상, 지게에 지는 장수를 부상이라고 합니다. 손에 보따리 장수, 그리고 지게 등짐 장수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옛날에 장시는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고 살았죠. 근데 보부상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해상공국. 그런데 이 해상공국이 특권단체처럼 돼서요. 일반인들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특권 세력이 된 해상공국을 없애버리자. 자, 자유상업 하자. 그 다음에 12번. 자, 재정은 모두 어디서 관할하게 하고, 호조에서 관할하게 하고, 그러면 호조가 가가호호 세금을 걷는 오늘날의 기획재정부거든요. 기획재정부 같은 호조에서 돈 관리, 돈 문제는 다 하고, 아무 데서나 막 돈 걷는 거 하지 말아라. 모든 재정 관리는, 그 재정 사무는 호조로 일어나 해라.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3, 14.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 나와요, 지금 여러분? 대신가, 참찬이, 뭐, 회의하고 누구한테 아래라? 국왕한테 아래라. 그래서 집행해라. 또, 쓰잘데기 없는 기관 없애고, 또 누가 논의해라? 대신가, 참찬이 논의해서 보고해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 대신가, 참찬이 중요 그거 관리들의 얘기를 잘 듣고
국왕이 뭐 집행해라. 대신과 참찬이 뭐 논의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이 논의해서 보고하는 것을 국왕이 반영해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왕이 이래라 저래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없다. 누구의 의견을 반영해라. 뭐 대신과 참찬의 의견을 반영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왕권을 좀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좀 들어라. 이게 여러분 어떤 요소가 있어요? 예, 아까 그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바로 입헌군주제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거 1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 나타난 조항. 정치는요. 청에 대한 여러분 허례 폐지. 그래서 몇 조? 1조.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입헌군주제적 요소가 있는 왕권을 제한하는 대신과 참찬 얘기 들어라. 몇 조? 13, 14조. 자, 경제로는 지금 경제는 아까 여러분 이거 조세제도 개혁 3번. 그리고 자 특권 상업기구 9번. 구조. 또 여러분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일어나라. 12조. 그다음에 사회는 여러분 그거 능력대로 관리 임명하는 여러분 신분제 폐지 같은 2번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근대적인 개혁이죠. 자, 더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개혁 고종을 데리고 고종을 경우궁에 딱 데리고 있으면서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원래 뭐 80개조 이렇게 됐다는데 남아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4개조밖에 없어요. 남아 있는 건. 자, 그렇게 엄청나게 발표했다. 자, 그런데 이 눈치 빠른 민비가 상황 보니까요. 지금 아까 그 대조선에서 헐레벌떡 이 창덕궁 대조선에서 헐레벌떡 이 경우궁으로 그거 김옥균의 인솔을 받아서 도망쳐온 이유가 뭐예요? 아까 온건기아파 4대당이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살려고 도망쳐왔잖아요. 근데 눈치 보니까 지금 온통 민씨 세력만 죽어나가는 게 이거 보니까 우리 친청파 그러니까 우리 집권당 온건기아파가 난을 일으킨 게 아니고 누가 일으킨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김옥균 등 급진기아파가 난을 일으킨 것 같죠. 그래서 눈치를 딱 챈 민비는 아 나 여기 좁아서 못 있겠다. 도로 돌아가야겠다. 도로 너는 창덕궁으로 갈래. 조릅니다.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김옥균 등 급진기아파는 민비를 도로 보세요. 도로 네 번째 이 창덕궁으로 옮기죠. 창덕궁으로 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 이제 민비는 청나라에 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자 민비의 도움 요청을 들은 청군이 창덕궁으로 쳐들어오죠. 자, 청군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누가 싸워줘야 돼요? 앞에서 그 일본으로부터 병력 지원을 약속받고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청군과 일본군이 서로 싸웠다는데 실제로 싸우지 않았어요. 바로 일본군은 청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군사력이 하나도 없는 이 온건기아파는 군사력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급진기아파는 어쩔 수 없이 일본 공사관에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인천의 제물포에서 어디로 도망가게 된다. 저 일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같은 급진기아파들이 일본으로 망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인천 제물포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지금 다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갑신정비 일으킬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일으킬 때 모습이 어이구 일으킬 때 모습이 이 모습이야. 이 모습에서 3일 만에 여러분 도로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해서 이제 인천에서 일본으로 도주할 때 그때 변장한다고 이렇게 다시 와서 보시면 변장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양복 입고 머리 단발을 한 겁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뭐 서재필 같은 사람은 독립협회 뭐 이런 거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여러분 아까 홍영식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홍영식은 성난 민중들에게 일본을 도움을 받아서 뭐 너네들 우리 왕을 가두고 그렇게 했냐 하면서 홍영식은요 성남 민중들이 맞아 죽어요. 맞아 죽고 김옥균 같은 경우도 일본에 무사히 도망가지만요 일본에서
김옥균이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이제 조선에서의 정치 생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홀대해요. 그래서 절해고도 막 섬에도 유배 보내고 합니다. 결국 김옥균은 마지막에 고종이 보낸 암살범에게 상해 호텔에서 살해당하거든요. 중국 상하이 호텔에서 그거 암살당하는데 그 모습이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시체를 그 이제 중국 상해에서 홍중우라는 암살범이 김옥균을 죽여요.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도로 조선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머리를 잘라서 이제 다시는 이런 역적질을 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 하는 효수를 당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사진이에요. 뭐라 적혀있냐면 한자로 대역부도 옥균. 그래서 대역죄인 그 도리가 없는 옥균 해서 이렇게 여러분 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 총망받던 그 여러분 문벌의 젊은이가요. 자, 불쌍하죠. 다시 우리 교과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본을 망명했고요. 망명했지만 여러분 이제 비참하게 뭐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보낸 암살범이 살해당하고 이제 머리가 전시되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렀다. 자, 그래서 지금 급진 개합하는 개화당 정부 구성화 개혁정강을 발표했지만은 결국 민비가 청이 군대를 또 요청해서 일본군이 청군에게 밀려 철수하면서 갑신정변은 3일 전화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갑신정변은 자주적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치 개혁 운동이었죠. 진짜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들고 일어선 거예요. 이 문벌의 젊은이들이. 그렇지만 소수의 지식인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 이거 뭐 문벌 폐지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 13, 14조 보시면 망권 제한하는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자유상업하고 뭐 이런 거 다 되죠. 또 이제 그 재정업무도 호주에서 이런 거 싹 다 근대적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적 근대 국가를 그리고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난다. 자주적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치개혁 운동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수의 지식인 혈기왕성한 여러분 양반자제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면 민중 여러분 누구 엄청 싫어해요. 개화정책하고 우리나라 이권 빼앗아가고 여러분 쌀 마구 유출시키는 일본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요. 얘네들이 지금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한 거예요? 일본의 힘을 빌어서 한 거잖아요. 민중들이 고종을 가두고 그리고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분기탱천해서 막 아까 홍영식 같은 급진기아파 막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민중들의 외면을 받아요. 만약 이후에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처럼 뭐 토지를 나눠준다.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준다. 이런 조항이라도 있었으면 좀 더 환대를 받았을 텐데 전혀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도와준다는 이거 해봐라 하는 병력 지원을 약속받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일본은요 바로 청군 개입하는 거 보고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존한 한계. 그래서 일본군이 싸워주지 않으니까 바로 실패했잖아. 3일 만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본은 지금요 갑신정변을 급진개화파랑 솔직히 같이 일으킨 우리 조선 정부의 고종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그래서 일본은 자 이때도 또 이제 성남 민중들에 의해서 그거 공사관이 불타고 민중들 왜 화났어요? 지금 고종 막 가두고 이제 일본군 끌어들여서 이제 고종 뭐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본은 이제 일본 공사관이 성남 민중들에게 불타고 또 일본인도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서 오히려 조선에게 사과해라. 스미마생 하세요 하면서 무슨 조약을 맺고 조선과 한성 조약을 맺고 우리 조선으로부터 뭐 빼앗아가요. 배상금, 공사관 신축비, 부서진 공사관 다시 지어야겠다. 받아갑니다. 이게 앞에 여러분 뭐랑 비슷해요. 일본이랑 우리가 이모군란 때 맺은 이모군란 진압 이후에 맺은 이거랑 비슷하잖아. 재물포장하기 비슷하잖아. 그죠? 이때 우리 배상금 지불했잖아요. 일본 공사관 부서지고 호리모토 막 죽이고 한 거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자, 공사장 신축비를 받아냅니다. 이어서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자, 일본이랑 청이 싸울 뻔했죠. 보세요. 청군이 민비가 불러서 왔잖아요. 왔는데 일본군이 빽하는 바람에 싸움이 안 난 거잖아. 그래서 어이구 하면서 일본군과 청과 한번 싸울 뻔했으니까 이걸 좀 정리해야겠죠. 정리를 어디서 하냐면 일본이 청과 무슨 조약을 맺는다? 텐진 조약을 체결하는데 텐진이 어디냐?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서울에 여러분 한성이 들어가려면 자 우선 인천 앞바다 배를 타고 오면 인천 앞바다에서 한강 거슬러서 한성 가잖아요. 그럼 인천은 서울의 앞바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잖아요. 자 베이징의 앞바다 베이징의 항구가 바로 텐진입니다. 그럼 텐진을 거쳐서 이제 베이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앞에 있는 항구 텐진에서 누가 우리나라에서 싸울 뻔했던 지금 이모군란 이후 주둔하고 있던 청군과 일본군이 서로 이제 어이구 우리 큰일 날 우리 한판 붙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정리 좀 하자 하고 텐진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이 이거 자 일본은 청과 텐진 조약을 체결해서 자 이제 청나라 베이징 앞에 텐진에서 조약 체결해서 우선 우리 아이고 싸울 뻔했네. 그러니까 우선 좀 빼자. 조선에서 우리 서로 군대 빽하자. 군대를 철수하되 앞으로 우리가 계속 조선을 서로 호시탐탐 노리니까 서로 또 다시 만날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 조선에 군대 보낼 때는 얌체같이 그냥 보내기 없기다. 뭐 하기다. 상대국에 미리 알려주기다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조약을 맺어요.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어이없는 조약.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군대를 보낼 때 혼자서 휙 보내지 말고 해라. 알려줘. 알려주면 우리도 보낼 테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게 언제 이게 실현되냐면 또요 여러분 가보 농민전쟁이라고 불리는 그거 여러분 그 동학 농민운동 있잖아. 동학 농민운동이 여러분 딱 10년 뒤 갑이잖아. 근데 1894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1894년에 이제 진압하러 청군이 오는데 이때 여러분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에게 통보하고 일본군도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텐진 조약 때문에 상호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군대를 보낼 때. 자, 이런 조약을 맺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자, 갑신정비의 한계를 이야기해보자. 자, 여러분, 개화당의 실패는 우리에게 매우 애석한 일이다. 어찌 일본인이 진심으로 기목교를 성공하게 하고 성의 있게 조선의 운명을 위해 노력하겠는가. 일본이 이를 이용해서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권하고 원조까지 약속하였지만 사실은 조선과 청이 악감정을 도발하여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진한 나라가 자주 독립국가로 이제 근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김북균 같은 급진계합파의 애국심을 이용했잖아. 성의 있게 조선의 운명을 위해 일본군이 노력 안 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었다고. 여러분 박은식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일제시대의 역사가인데 한국통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 통이 고통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일본한테 이렇게 식민지가 된 아픈 역사를 이제 근현대사를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몹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 111쪽입니다. 자, 이제 열강의 대립격화와 조선의 대응. 자, 여러분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청군이요, 우리가 청군 2번 요청했잖아. 1882년 이모군란이랑 그리고 또 언제 또 요청했어요 지금. 1884년 갑신정변 둘 다요 누구 덕에 이거 다 진압한 거예요. 청군은 불러들여서 진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 둘 다 구해줬으니까요. 기세가 하늘을 찌르겠죠. 그러면 청군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원색의 이안스카이라고 했습니다. 이안스카이는 이 당시요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 그런데 5, 60대 막 대신들에게 야 너 이렇게 하고 밝히지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시건방이 하늘을 떨어요.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자 고종은 이 시건방진 청, 이안스카이 얘네들을 견제하려고 청이 너무 나대니까 견제하려고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근처에 있는 나라 다 뭐 있어요? 일본,
우리나라 조선. 그리고 청. 여러분 조선이 지금 어디랑 형태가 붙었어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를 좀 끌어들여서 이제 청나라를 견제해보자 하고 자 뭐를 맺으려고 했다. 조러 비밀 협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몰래 누구 몰래 청나라 몰래 누구 끌어들이겠다. 러시아랑 좀 친해서 청나라를 견제해보겠다. 우리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을 좀 눌러보겠다 해서 이거 조러 비밀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좀 친하게 짝짝꿍 지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영국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막 지금 현재 미국같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어느 한국이 커지는 걸 막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여러분 지금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그거 득을 보는 나라라고 하죠. 러시아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북쪽에 있어서 너무 추운 데 있으니까 항상 시베리아 동토 막 다 얼어 있고 당신은 여러분 아직까지 비행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이제 겨울에도 바다가 꽁꽁 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부동항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를 찾는 게 목표였거든. 계속 남쪽으로 막 내려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니까 영국은 안 된다. 이 시베리아 불곰은 항상 얼음에서 살아야 된다. 얼음 마을에 살아야 된다. 내려오면 안 돼 하면서 영국이 다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조선이랑 친해서 조선 방향에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남하하려고 하니까 영국이 잽싸게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면서 우리나라 어디를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어요. 자, 거문도가 그래서 거문도 사건 몇 년? 1885년. 여러분 그러니 갑신정변 1년 뒤죠. 거문도를 누가 불법 점령했다? 영국이 뭐 막겠다는 구실로? 러시아를 막겠다는 구실로. 지금 조선이 러시아랑 친해지니까 이제 조선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올 것 같아. 안 돼! 하면서 시베리아 불곰은 계속 얼음 위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영국이 막았어요. 자, 이 막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여러분 거문도가 지금 보세요. 이 전라남도 여기 있는 섬이에요. 자, 거문도 우리나라 조선의 섬인데 이걸 누가 불법 점령했다고요? 예, 영국이 주권 침해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한 1년여 동안 거문도에서 머물면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이거 영국군 장교 이런 사람들 영국군이죠.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문도 주민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조선은요 주권 침해 당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항의해야 돼? 영국한테 항의하고. 그리고 여러분 청도 기분 더럽죠. 지금 우리 조선이 깜찍한 짓을 했잖아. 그 러시아를 막 끌어들이고 몰래 속닥속닥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이 자 내가 그 청이 또 큰 어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청이 자기가 나서서요 조선의 조선을 보호하는 나라라는 거 이제 나대면서 이제 중재에 나섰습니다. 영국과 조선의 중재에. 그래서 영국은 조선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받고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영국이 거문도 점령하면서 이제 그 영국이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예 조선으로 안 내려갈게. 자, 러시아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받고 영국은 거문도에서 방을 뺍니다. 거문도에서 철수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보시면 조선을 두고 자 기존에 우리 그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그리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다 진압한 청나라가 너무 세지니까 지금 누구까지 불러들였어요? 그거 바로 고종이 러시아도 불러들이고 러시아가 오니까 또 여러분 영국까지 왔죠. 지금 열강 힘이 센 강국들이 여러 강국들이 막 서로 아르르거리고 있잖아요. 대립이 거세지자 조선에 머물고 있던 독일 외교관 독일 사람 많이 나오죠. 오페르트도 앞에 남명군 무덤 파는 데 나왔고 그리고 멜렌도르프도 독일 사람이고 또 이제 독일 외교관 부들러입니다. 부들러가 부들부들거리면서 지금 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열강들이 다 아르르거리는데 그럼 조선은 다른 나라 편 들지 말고 군사적 동맹 같은 거 맺지 말고 중립입니다 하고 중립화를 건의하면 조선은 중립입니다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조선 정부의 중립화를 건의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스위스처럼 스위스에 유엔 본부 같은 거 있고 하건 스위스 제네바에 그래서 영세 중립국이라서 그래요. 어느 나라 편들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 조선은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스위스처럼 중립 유지해라. 독일 외교관이 부들러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중립화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여러분 6.1주는 미국 유학을 왜 갔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최초로 보낸 사절단이 뭐예요, 여러분? 공사초빙에 감사합니다. 보빙사였죠. 보빙사의 일원으로 자 미국 보빙사의 일원으로 갔던 6.1준이 거기서요. 이 사람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등학교부터 10대 그 미국 고등학생들 다니는 여러분 우리 명신고등학교 같은 데를 다녀요. 다니다가 이제 뭐 돈도 떨어지고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6.1준 역시 우리 한반도는 뭐 해야 된다. 한반도는 이런 중립을 유지해야만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부들러랑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요. 그냥 주장으로 그치고 전혀 고종 등 그거 집권하고 있는 관료들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전혀 조선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6.1준의 중립론.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실로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자 아시아 여러 대국이 서로 보존하는 정략이 될 수 있다.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제창할 수 없으니 중국에 요청해서 이를 맡아 처리해 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6.1준이요. 자, 고종 보고 길. 너의 길은 뭐다? 중립이다. 하면서 6.1준이 중립론 주장해요. 부들러도 중립론 주장하고 하지만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자, 러시아도 좀 끌어들여 보려고 했는데 영국이 항의하면서 거문도 점령하면서 결국 그것도 끝났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청나라 나대니까 고종은 왕노릇 좀 해볼 거라고 군주권을 보존하려고 몽골 내에 여러분 내무부를 설치합니다. 내무부는 보세요. 5만 국정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자강 정책도 추진하는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부서예요. 이걸 만들어서 이제 군주권을 좀 키워보겠다. 또 고종은 또 뭐도 하냐면 고종은 지금요 청나라가 너무 우리나라 속국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은 이제 우리가 정식 국가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없는 돈에 뭐를 만드냐면 일본과 미국의 조선의 공사관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1 조선공사 이런 공사는 오늘날의 대사관의 대사랑 똑같아요. 그러니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는 외교 사절을 우리 조선을 대표해서 그거 뭐 일본에 미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 사절을 공사라고 합니다. 있는 곳을 공사관이라고 하고요. 주일 조선공사 그리고 주미 조선공사 이런 걸 여러분 파견하고 공사관도 만듭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이제 우리가 정식 독립국이라는 걸 증명하고 청나라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종의 정책은 친정파 관료들의 비판과 청의 압력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노를 좀 해보려고 내무부도 만들고 없는 돈에 공사관도 일본과 미국에 설치하지만 뭐 큰 성과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문 보겠습니다. 세종부의 기억 정강에는 뭐 시기야자연 4대 폐지 청나라 자 그리고 영국, 러시아, 남을 만들고 조선에 어디 점령했어요, 여러분? 생뚱맞게.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막 항의하고,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가 조선으로 내려오지 않겠다 하니까 거문도에 철수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꺼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가, 이거 여러분 개화정책 추진하다 학습지 3번. 그리고 갑신정비 일어나고 열강이 대립이 커지다 학습지 4번입니다. 같이 해보자. 자, 3번은 여러분 1번 뭐예요? 이거 통리기무 안문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기기창.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강화도조약 체결 무렵 전개. 자, 여러분 4번은 지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자, 5번은 뭐예요? 이게 재물포 조약. 5번 재물포 조약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형성평가 다음에 설명한 사절단 이거요. 여러분 특별히 양문동 폐업을 가는 거니까 특별히 선발해서 명령 내린 사절단 그 이공계들로만 뽑은 거 영선사.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이거 뭐예요? 조선과 일본의 체결된 조약을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이 한상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아까 5번이랑 똑같죠? 재물포 조약. 그래서 군대까지 있게 됐다. 자,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이거 자, 동도서기 사장입니다. 학습지 사장. 청이 모시기를 양무운동 기억 모델로 함. 자, 그 다음 2번. 일본의 메이지우신 기억 모델로 함. 자, 결과, 머체결 갑신정전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여러분 한성조약 맺어서 그 이모군란의 재물포조약처럼 우리 배상금 뭐 물어내고 공사가 신축비 주고 이랬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청과 일본 사이에는 서로 군대 똑같이 빼고 똑같이 보낼 때는 알리자 하는 거 무슨 조약 여러분? 베이징 앞에 텐진에서 체결한 텐진 조약. 자, 그 다음에 중립화론 부들부들 부들러랑 또 유길준 고종 유 너의 길은 뭐다? 중립하다 해서 6일준 5번 6일준이에요. 자, 조선의 대학 6번 이거 고종이 왕노릇 좀 해볼 거라고 뭐 만들었어요? 통틀어 다 하는 거. 내무부 그리고 우리 정식 여러분 외교사절 공사관 주일 주미 공사관 설치했어요. 자, 형사평가도 있습니다. 자, 온건기합파는 동도서기론 주장하였다. 이거 맞죠? 자, 온건기합파는 입헌군제 실시 목표로 하였다. X. 자, 급신기합파는 일본 메이주신 O. 급진기합파는 청이 아니고 뒤에 일본이잖아. 그래서 X입니다. 자, 2번 이 조약을 쓰시오. 자, 이 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조약에서 같이 백하되 나중에 알리자. 이게 무슨 조약 여러분? 텐징 조약. 자, 3번 갑신정변 이후 대내 사항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당연히 여러분 청이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둘 다 진압해줬잖아. 청 내려가서 엄청 심해진다고 했어요. 고종이 그래서 왕도를 해볼까 내무부. 그 다음에 졸업비밀협약 속닥속닥 하려고 했고 영국의 공무원 불법 점령했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건 지금 조청하는 수령 무역장면 이모군란 결과잖아. 그게 정답 아닌 거 뭐예요? 5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은 얘가 6일주 그죠? 자, 그럼 수고 많으셨어요. 시험 잘 보세요. 끝.